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차에서는 회사법의 변경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경 제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정관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 감소, 정관 변경과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조직 변경 중에서 이제 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든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든지 그러한 부분 이거는 이미 회사법 총칙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볍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합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 분할. 그래서 회사 합병, 회사 분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도입된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은 회사를 완벽하게 이제 완전 자회사, 완전 모의사 관계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변경 제도를 보게 되면 이제 변경은 크게 내부적 변경과 외부적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적 변경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본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내부적 변경을 하고 회사의 외부적 변경을 하는 것은 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병 분할을 통해서 두 회사가 자 합병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두 회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이 회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은 이 하나의 회사가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회사, 그래서 조직의 변경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의 교환과 주식의 이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뭐냐? 자, 주식 교환은 뭐냐면 자, 이렇게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전속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 A와 B가 합쳐지게 되면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합병이 아니고, 자, B에 갖고 있는 주주들이, B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주들한테 주식을 전부 걷어서 A 회사에 줍니다. A 회사에 주면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주주들은 뭐냐면 A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주들은 A 회사의 주주가 되고 A 회사는 이 B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100%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100%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완벽한 모회사죠. 여기는 자회사죠. 그래서 주식 교환에서는 주식의 교환을 통해서 모회사 자회사 100% 모회사 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러한 회사의 변경을 말하는 거고 주식 이전은 뭐냐면 자 두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자 여기서 주식 교환에서는 이 A 전속회사 이미 기왕에 전속하고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식을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회사에 있는 주식을 전부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넘깁니다. 그래서 A,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으면 자, 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A 회사건 B 회사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무슨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C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고 이 C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회사와 B 회사는 전부 이 C 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완전한 자회사가 되고 완전한 모회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상의 모회사 자회사 개념은 몇 %였죠? 50%를 초과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100% 모회사자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의 차이는 주식 교환은 전속 회사를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다 주식을 주는 거고 주식 이전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그 새로운 회사에다 주식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아서 새로운 회사의 주주가 되는 형태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기존에 있는 두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 이러한 것이 주식의 이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관 변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관 변경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자, 우리 주총회의 결의사항에는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수 결의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10%짜리 있고 100%가 있는데 자, 정관 변경하면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 결의다. 특별 결의 요건이 뭐죠? 자,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는데 이 참석한 주주가
참석한 주가 3분의 2 찬성했는데 이게 전체의 발행주식 총수 몇 분의 1 이상이 된다? 3분의 1 이상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참석한 사람 갖고 하면은 이걸 전체 발행주식 수의 요건을 두지 않으면 몇 사람만 참석해가지고 만장일 주 참석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 주식 수의 10%도 안 된다. 그러면 90%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결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종류주총에는 항상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요건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뭐 되냐면 어떤 효력을 갖냐면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이 정관 변경을 결의를 하게 되면 이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때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이 정관의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왕에 이제 정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정관을 변경하는 것 그 자체는 이제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따로 뭐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정관 서면의 경정, 자, 그 숫자를 바꿔야 되겠죠? 뭐 정관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했으면 변경된 내용대로 정관을 바꾸는 것 그 자체도 이 요건은 아니고 주총의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주식 수는 정관의 기재적 절대적 기재사항이죠. 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었죠? 일주의 금액. 그 다음에 정관 주식 발행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수.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일주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 그래서 한 주가 5,000원이면 5,000원짜리가 100만 주가 발행됐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만 주가 발행되다 합시다. 만 주가 발행되면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5천만 원. 이렇게 한 주의 금액과 발행주식 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사항이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주금액의 인상. 자, 이거는, 5천원짜리를 10,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죠? 현재 주주들한테 돈을 더 추가를 5천원을 더 내라는 거죠. 이거는 주주 유한 책임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금액의 인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100원 밑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자본의 감소입니다. 두 번째. 정관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이번엔 자본의 감소인데, 자, 자본은 제가 설명을, 방금 드린 것처럼, 자, 자본은 어떻게 했나 그랬죠? 자, 액면가, 한 주의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자본이 되는데, 자본을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자,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가. 이거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 두 번째는, 액면가는 칸만 놔두고, 이 발행주식 수를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본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자, 액면가를 낮추게 되면, 자, 액면가를 현재 만원짜리, 현재 액면가가, 예컨대 1번 방법. 액면가가 현재 만원짜리인데, 이거를 5,000원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발행주식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5,000원 어떻게 됩니까? 5,000원을 주주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본을 감소한다면 5,000원을 돌려주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주가 실제로 돈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자본 감소입니다. 그렇지만 주주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목상의 자본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액면가를 낮추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액면가를 높이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총 주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주주한테 돈을 또 추가로 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액면가는 칸만 놔두는데 5,000원짜리 그대로 놔두고, 자, 100만 주를 이거를 50만 주로 낮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을
비례적으로 현재 주주들한테 비례적으로 어떻게 한다? 50%씩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100주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몇 주 갖고 있을까요? 5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 뭐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비례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전부 비례적으로 주식을 소각시켜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강제적 소각입니다. 강제 소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 회사가 돈이 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회사가 사줍니다. 자 주식을 팔 사람 파세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또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을 삽니다.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은 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임의소각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사는 거죠. 시장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주식을 소각시키는 강제 소각이고 임의 소각은 그렇지 않고 회사가 시장에서 시장 가격대로 사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방금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액면가를 감소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 설명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병합은 뭐냐면 자 5,000원짜리 한 주, 5,000원짜리 한 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주식을 병합해버리는 거. 5,000원짜리를 두 개 합쳐가지고 5,000원짜리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50주만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만원어치, 100주인가, 만원이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짜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맞나요? 5,000원짜리가 50만원, 100만원이죠? 근데 5,000원짜리가 저기 두 주를 한 주를 합쳐버리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50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원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5,000원짜리가 두 개 합쳐가지고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50주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50주라 되겠네요. 50주니까 두 개 합쳐서 100만원이니까 이때가 50만원이고 자본을 감소시킬 때는 이때는 25만원. 그래서 자본이 감소됐죠. 이게 주식의 병합입니다. 두 주를 한 주로 줄이는 거. 이게 주식의 병합이고 주식 송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강제적으로 소각하는 방법과 시장에서 임의로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감소 절차에서 자본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자본은 뭐다? 회사에 있어서 뭐다? 담보 역할을 한다. 누구한테? 회사의 채권자한테. 그래서 이 자본을 감소하게 되면 회사에 그만큼 자본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자본 감소의 절차를 하면서 아까 주금액을 인하하면서 그 돈을 주주들한테 다시 환원해 준다. 상환해 준다. 라고 하면 회사의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주주한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회사 채권자가 그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자본 감소의 경우는 회사의 채권자의 보호 절차를 꼭 두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주총 특별결의사항 방금은 설명을 드렸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본 감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자본 감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즉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주고 이의를 제출하라라고 하는데 그때 공고도 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각자가 채권자가 회사 채권자에서 A부터 Z까지 각자가 26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이 사람 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집회를 열어서 하는데 이 기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식의 병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가 5,000원짜리 두 개 주식을 합쳐서 하나에 뭘로 만든다? 5,000원짜리. 만약에 이거 5,000원짜리 합쳐가지고 만원짜리 만들면 이게 자본 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자본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금액은 똑같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짜리 50주, 5,000원짜리 50주에서 5,000원짜리 다 해서 100주가 이게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5,000원짜리 곱하기 25주. 여기서 절반 들어오니까 25주가 되죠. 50주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자본 감소가 이루어지죠. 여기는 50만원이지만 여기는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0원짜리를 두 개 합쳐서 이거를 만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원짜리 곱하기 50주죠.
절반을 주드니까 이거는 금액이 50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주식 병합의 경우에도 이 주식을 병합하되 주금액 수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병합하려면 회사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병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어떻게 됩니까? 지출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주식을 병합할 경우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주권을 회사에 지출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효력은 언제냐면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주식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식을 거기에 근거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신주권을 이제 그 주권을 제출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새로운 주식을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만약에 단주 처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주식을 병합하다 보면 자. 두 주가 한 주로 가는데 만약에 세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요? 1.5주잖아요. 그럼 자 주식을 1.5주짜리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한 주만 받습니다. 한 주만 받고 0.5주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주식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단주입니다. 한 주가 안 되는 주식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팔아가지고 그 수의 만큼 이런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세 주를 갖고 있다면 한 주 받고 0.5주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단주 처리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그러면 한 주짜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시장에서 팔 수 있으면 시장에서 팔아서 그 금액으로 안 되면 이 감정가격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는 게 있죠. 만약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의 절대적 기재사항 그래서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은.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변동이 되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는 공시겠죠. 본점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냐 그렇지는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대항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점 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소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회사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옛날 IMF 터져가지고 무슨 은행 주식들 전부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소각당했습니다. 예컨대 그때 제일은행인가 이런 경우 10분의 1로만 소각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회사가 자본 감소를 하고 나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 감소를 했을 때 이거를 1000주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여러분들은 100주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왜 이런 주식 자본 감소 조차를 왜 할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돈을. 근데 이미 주식이 1000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그러면 자기가 다시 1000주를 발행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질 자산을 딱 평가를 해보니까 100주에 해당되는 밖에 회사의 자산이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이만큼 줄여야 이 사람이 1000주를 투자한 건 새로운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하면서 의결권 수를 높이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그 회사의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투자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사의 재산이 100주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1000주를 갖고 있으면 자기도 똑같이 1000주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면서 1000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A와 B가 두 사람이 있을 때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의결권은 수가 어떻게 돼요? 동등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동등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자 회사에 자본 감소를 해라. 주식 수를 줄여라. 강제 소각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주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1000주면 이 사람 10명이 합쳐야 이 사람하고 또 동등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가 있어서 자본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소각은 억지로 즉 뜻에 반해서 이런 경우 1000주를 10분의 1 줄여서 회사가 주식을 소각시켜버리는 거. 이게 강제 소각이고 임의 소각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자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거쳐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그러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여러 가지 조치를 끝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주식 병합은 언제 한다? 제출 기간이 만료된 때. 이미 소각은 어떻게 하죠? 취득할 때죠. 취득해서 주식을 소각했을 때, 주금액이 감소할 때는 이번엔 의사표시가 주주에게 도달할 때. 이거는 주식의 병합이라든가 주금액의 감소는, 자, 여러분들이 주식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100주를 줄이겠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 가치,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똑같지만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다. 막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0주를 계속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의사표시가, 회사의 의사표시가 여러분한테 도달해서 그게 이제 그 효력 발생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1000주, 주주명부에서 1000주에서 100주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주를 제출한 주주는 1000주에서 100주로 감소하고 제출하지 않는 주주는 그대로 1000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제출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식의 병합이라든가 주금의 감소 이런 경우는 그대로 효력 발생 시기가 되면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감자 차입금, 요건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전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이 있고 자본준비금이 있다. 그래서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생기는 걸 뭐라 한다?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 차입금,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 감소, 이런 경우에 돈이 남았다. 자본 감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돈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해 놓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차입금은 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질권자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이제 나온 건데, 지난 시간에 물상대의라고 설명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식, 옛날 주식이 새로운 주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에 갖고 있던 이 담보, 즉 질권이죠. 동산이기 때문에 질권의 권리가 이 새로운 주식으로도 당연히 그대로 옮겨간다. 이것이 물상대의의 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질권자의 처리도 새로운 주식으로 당연히 넘어가는데, 다만 그게 이제 등록 질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 회사의 자본을 줄였습니다. 회사의 자본을 이렇게 줄였는데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효는, 자, 주주라든가 회사 채권자의 굉장히 이런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감자를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은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에 디서적 효력이 있다든가 소급표 인정되는 거, 이거는 다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무효의 원인이 있느냐? 주총의 결의가 없이 했을 때, 아까 특별 결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주총 결의가 없다든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본 감소하면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10분의 1로 줄이고 어떤 사람은 주식은 5분의 1로 줄이고, 각자의 이런 경우에 똑같이 평등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0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주를 갖고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500주 갖고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주총회에 이해관계 했을 때는 그 종류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려고 할 때 회사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채권자에 대해서 돈을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변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제를 해버리면 더 이상 회사 채권자 아니기 때문에 회사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회사에 당신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한테 갚을 돈을 담보를 제공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담보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의 자본 감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 채권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회사가 채권자가 이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회사 채권자가 이 소송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제소권자는 뭐 주주, 이의사, 감사, 청산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 불성의 채권자라든가 이렇게 있고, 회사는 당연히 피고가 되겠죠. 제소기간은 변경듣기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있고, 설립 무효에 관한 소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효과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경우는 뭐 대세요, 소급료 다 인정이 되고, 패소한 경우는 악의 또는 중단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받도록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감소. 자, 자본 감소에 관한 결의를 했습니다. 자본 감소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되죠? 주총 결의를 합니다. 주총 특별 결의를 하겠죠. 그때 이 자본 감소의 소송과 주총 결의, 특별 결의.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소송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 자본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요걸 하겠죠. 자본 감소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 무효 소송을 해서 제기하면 되는 거고 주총 무효라든가 취소 해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자 무효소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총 결의 취소의 소송을 통해서 이 감자의 무효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감자의 효력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자본 감소의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 주총 결의를 무효를 해버리면 그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자, 자본 감소를 하려면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총 특별 결의를 하는데 이 주총 특별 결의 자체를 문제 삼아버리면 이 자본 감소가 이 요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 감소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총 결의로 주총 결의 하자를 다투는, 그래서 주총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이 자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 감소 효력이 발생했으면 자본 감소의 감자 무효 소송에 의해서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